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국정연설을 한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나왔습니다. US 캐피털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은 1793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 디자인이 선정된 후 건축됐는데요. 현재는 총면적 14만 제곱미터에 600여 개의 방을 갖췄고 대통령 취임식부터 독립기념일 행사까지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Madam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특히 연초 이곳에서 열리는 대통령 국정연설의 역사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임시 수도였던 뉴욕에서 애뉴얼 메시지, 연두교서를 발표한 17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State of the Union Address, 국정연설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초 국민에게 국가 상황과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 정부의 한 해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끕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미 연방 대법원의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흑인 여성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지난 1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 계획을 발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으로 잭슨 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잭슨 판사는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워싱턴 DC 연방 판사로 지명됐고 지난해부터는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데요. 상원에서 최종 인준을 받으면 233년의 미 연방 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엔 환경총회가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과 기업, 환경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인 이번 환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플라스틱의 생산, 설계, 폐기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뤘는데요. 참가국들은 2024년 말까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초안 완성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자국민의 해외 출국 제한 입장을 번복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었는데요.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자 결국 탈레반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합법적 서류나 초청장을 가진 아프간 국민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국제 원조가 절실한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달 25일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험도가 낮은 수준인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건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0%가 사는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져 750만 명 이상의 홍콩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대규모 도시 봉쇄가 단행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The Russian economy is reeling, and Putin alone is the one to blame. We're giving more than $1 billion of direct assistance to Ukraine, and we'll continue to aid the Ukrainian people as they defend their country and help ease their suffering.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도 날로 강도가 높아지면서 러시아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크나큰 오판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날로 격화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Группировк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ит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포위하고 수도 크이프의 코앞까지 진군했는데요. 하르키우에서는 민간 지역에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시민들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Закликаємо всі держави світу негайно і дієво відреагувати на цю злочинну тактику агресора і проголосити, що Росія здійснює державний тероризм. Вимагаємо повної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для терористів в міжнародних судах. 그 사이 미국과 서방은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고 해외의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함으로써 크렘린의 돈줄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러시아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를 높이라고 지시했는데요. 핵 협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을 지키던 스위스가 제재 동참을 선언해 스위스에 보관 중이던 러시아 자산 약 110억 달러가 동결될 위기에 놓인 거죠. Те санкци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запа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ак я его назва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это империя лжи, пыта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ей страны. 이 밖에도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지하고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러시아 팀들을 잇따라 퇴출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러시아는 점점 국제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이웃나라 침공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Войну надо прекратить. Этого нельзя. Это безумие, то, ч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Мы должны все вместе кричать «нет войне» и все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ы, потому что по-другому нельзя. По-другому мы Россию потеряем.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에 놀랐을 거라며 이번 전쟁이 푸틴의 최대 실수로 전락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습니다. And I think there are real possibilities here that we are now seeing the beginning of the end of Vladimir Putin. He's looked occasionally vulnerable across the years with protests because this is so much larger in scale and so much more shocking even to so many Russians that I think Putin may have miscalculated at home, as not just in Ukraine. 3일 열린 2차 정전회담에서 양국은 민간인 피난 통로 주변에서 휴전하기로 일단 합의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All because I care too much. The stereotypical dream for a musician is you move to Nashville, you walk into a label, you sit in the lobby, you sing your amazing song, they're like, we want to sign you, and they pull you up. Kind of like Taylor Swift did, where they would go to every single label every week with her dad. It's just not true. Moving to Nashville just triples your cost of living, and you play in the bars downtown for tips only. I used to play the bar scene, I used to play gigs all the time. Afraid my paper skin has started wearing thin. It isn't fair, I care too much. And then I realized I could play in my shorts at home on a live stream and make, 5 times as much money and have way more fun interacting with way more people. You have to build a fan base online and they will push you to success with your music. Hey, my name's Brent Morgan. I'm 33 years old and I write and produce music for a living, and this is my ordinary life. So this is my studio. I have 2 different portions, as you can see. Right here is where I do my live streaming every single day. And then, if you come over here, this is where I do all of my writing and recording.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o make money and to make a living using music. Mine being YouTube streams, Spotify, Apple Music streams, and all of the different streaming, sites. I also live stream my music to my fans on a daily basis on an app called YouNow. You can make $10,000 to $15,000 a month if you stick to it and you stream daily. I've actually incorporated my jingle writing into my live streaming. So say Dave tipped me something that's worth $100, a gift that's a huge gift. I might write a jingle about Dave on the spot. Well, I like to say thank you to Christine, dropping that love on the Brento bean. That just causes everybody else to want their own jingle, so they also support me. Voice approached me on Instagram after seeing some of my successes on there. Keep my hands to myself now.
Being there for an entire month to work on a minute and a half of one song that you're going to sing on TV was so overwhelming. About a week into my stay at The Voice, I started noticing my voice was not recovering at all. It was very weird. It was swelling. My throat was swelling up. I had to cancel all gigs that I was doing. I couldn't go back to The Voice. It was 2 years of me going from doctor to doctor. It scared me. I didn't know if I was going to have a future in doing what I love. I ended up finding out it was a thing called muscle tension dysphonia, which, to make it short, is basically where your brain stops telling your vocal cords to relax. I've been doing treatment now and doing allergy shots and different things, and my voice is improving literally weekly. Starting this road to recovery, it changed my perspective completely, and now I'm even more grateful for music, and I do it even more than I was before I had the issue. You might end up seeing me on the show again because they're wanting to do this road to redemption, and I'm just waiting till I feel confident enough to go back.